코로나19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사재기 현상보다는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데요.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국가 재난 상황에서 나타나는 사람들의 심리와 극복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지구촌 곳곳에서 생필품의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화장지 대란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런 사재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건가요? 특히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화장지 사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거짓 정보 때문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네. 화장지의 생산 원료하고 그 마스크의 생산 원료가 같은 것이다. 이런 정보가 퍼져가지고요. 예. 사실은 그 두 제품의 생산 원료는 전혀 다른 거거든요. 예. 아시다시피 화장지는 펄프잖아요. 근데 이제 마스크는 폴리프로필렌하고 폴리에스터라고 하는 합성 섬유가 원료 재료거든요. 근데 두 개가 같은 재료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화장지를 막 사들이는 이런 가짜 뉴스가 퍼졌군요. 네, 퍼진 게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전염병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그 책의 저자인 스티븐 테일러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 교수가 CNN과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감염병 같은 건 사실 생소하잖아요. 예. 되게 뭔가 위험한 일이 닥쳤다라고 생각됐을 때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훨씬 더 그에 대해서 특단적인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된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뭐 화장지 지금 저 사재기처럼 네. 뭔가 위기 의식이 아니까 뭔가를 해야 돼 이런 식의 생각을 또 하게 된다는 네. 거죠. 그리고 소비 심리 전문가들의 얘기도 재밌는데 이웃 사람들이 다 화장지를 사준다. 예.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나도 그걸 해야 되겠다. 특히 이제 마트 같은 데 보면은 다른 뭐 통조림이라든지 손 세정제 같은 경우는 중간에 좀 선반이 비어 있어도 그렇게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데 네. 화장지 같은 경우는 선반을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 갑자기 그렇죠. 싹 이게 빠졌다 그러면 위기의식이 훨씬 더 이렇게 불러일으켜진다는 네.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스크 대란을 보면서 뭔가 이게 비슷한 생필품인 화장지 같은 경우에도 곧 품귀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한 자극에 대한 반응이 이제 형성이 되고 나면 그과 비슷하고 유사한 자극에 대해서도 유사한 반응이 확산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네. 심리학에서는 그것을 자극 일반화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필요해서 샀다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조금은 더 특단적인 대책을 조치를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라 볼 수 있겠는데 예. 그런 것 때문에 사재기도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종의 따라하기 현상이죠. 예, 예.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그걸 동조라고 하는데요. 특히 정보가 정확하지 않고 불확실할 때 사람들은 뭔가 판단 기준이 없잖아요. 이거를 참조 준 거 또는 네. 참조 틀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나 아. 이거가 하나의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영국의 한 간호사가 제발 사재기 이 현상을 좀 멈춰달라 눈물로 호소하는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좀 이기적이다, 이 사재기를 멈춰야 된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기적이라는 이 비난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이제 뭐 일면 그런 측면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사실 이게 이제 되게 공포라든지 뭔가 불안이 지금 극대화된 상태에서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욕구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전 욕구 같은 것이 되게 위협을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우아하다든지 타인을 배려한다든지 이런 걸 생각할 만큼의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마음에 여유가 없어지는. 그래서 많이 이제 소개됐지만 그 매슬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욕구의 위계 단계를 얘기할 때 예. 안전은 상당히 바탕에 있는 중요한 욕구거든요. 네. 이게 이제 확립이 안 되게 되면은 다른 것들 자아실현이라든지 다른 사람 배려한다든지 그런 걸 생각할 만큼의 그런 여유가 없는 것이지 네. 단지 뭐 인간은 이기적이다 이렇게 몰아붙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신체적, 정서적 안정을 추구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그런데 이런 그 사재기 현상 같은 현상이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에는 오히려 사회적으로 혼란이 가중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 그렇죠. 아무래도 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사재기하고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막 이렇게 되면 어떤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냐면 네. 여기는 법도 없고 질서도 없다. 아, 예. 그러니까 일종의 사태가 정부가 뭐 통제가 안 된다 이렇게 네. 생각이 되니까 점점 더 혼란이 가중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가리키는 심리학 현상 중에 하나가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이게 미국의 범죄학자인 조지 켈링과 정치학자인 제임스 윌슨이 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길거리에 자동차를 그 완전 유리창이 박살난 자동차를 그대로 방치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네. 그럼 사람들한테 어떤 메시지 주냐면 이거 봐라 법과 질서가 완전히 없구나. 아, 그렇게 되면 일탈 행동이라든지 비이성적인 행동이 더 증가할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종의 초기에 그걸 잘 이렇게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되면 사람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반면 대구의 경우에는요. 우리나라에서 대구 경북 지역이 참 확진자가 가장 무더기로 발생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히려 나눔이나 봉사 같은 그런 따뜻한 시민의식이 빛나서 세계적으로도 화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게 이제 한국인의 저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정부에서 봉사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에 계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대구에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이거를 다 하지 않았잖아요. 네. 일종의 소위 말하는 엑소더스 현상, 탈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예. 게 특기할 만하고요. 또 지역의 인터넷 카페 같은 데서는 노약자라든지 취약계층을 위해서 자신은 그 마스크를 다른 그런 분들한테 먼저 드리자 일종의 네. 마스크 드림 운동 같은 게 일어나기도 하고 양보하자. 예, 공적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예. 나보다 더 지금 더 힘든 사람, 급한 사람한테 그걸 양보하자는 입장에서 마스크 안 사기 운동 같은 것도 네. 있었다고 합니다. 네. 또 식당 같은 데서는 도시락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사실은 지금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그거를 배달을 하거나 보내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고 네. 그리고 또 이제 대구역 인근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한 분 같은 경우는 2개 모텔 중에 하나를 38개 객실을 코로나19 자원봉사자들한테 무료로 대여를 했대요.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성숙된 그런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예. 거가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미담이 쏟아지고 있는데 네. 이런 노력이 모여서인지 대구의 신규 확진자 수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급감을 한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시민 의식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데도 도움을 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침착하게 대응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작동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힘든 상황이지만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예.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혼란스럽고 비이성적인 행동 같은 것들을 자제하게 되는 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할 일에 대해서 집중하는 대처 행동들이 더 확산되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저도 친한 친구가 대구 동산병원에서 지금 의사로 일을 하고 아, 있거든요. 그런데 좀 많이 걱정이 됐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한국인의 정을 이렇게까지 느낀 적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를 와주시고 구호 물품이며 맛있는 먹을 것들도 보내주셔서 되게 마음이 따뜻해졌다고 하는데 자, 이런 노력들에 힘입어서 얼른 우리나라의 이 코로나19 사태가 조기 종식되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요, 해외에서는 아시아인들을 겨냥한 그런 좀 혐오적인 네네. 그런 모습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사실 이게 하나의 그 편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시아가 모두 동일한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잘못되면 뭔가 문제가 생기면 뭔가 남 탓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생기는 네. 건데 저는 시정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사람들은 되게 다양한데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일종의 어떤 그 탓을 하는 그런 문화가 있는데 예.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또 나올 수 있는데 자, 이런 태도, 어떤 태도가 재난 상황을 잘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지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이제 민관군 다 전부 다 정부랑 시민사회 모두가 다 함께 힘을 합쳐야 되는데 저는 예. 첫 번째로 우리가 재난을 통해서 극복하면서 뭘 배웠는가가 그걸 남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 메르스 사태 이후에 남겨있던 여러 가지 백서들이 이번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재난을 통해서 뭘 배웠는지를 백서를 만들고 그에 대해서 세부 지침 같은 것들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이번에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는 투명한 정보 공개라든지 또는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정부 또 그리고 지자체 간에 점차 소통이 더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협력 체제와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예. 또 개인적으로는 그 성숙한 시민의식 같은 것들이 이 혼란을 막고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네.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잔잔한 그런 인정 같은 것을 보여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걸리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도록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그런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국민적인 그런 피로감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는 이런 재난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 자체가 문화로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높은 시민의식을 잘 유지해서 코로나19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